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만세균과 유산균 다이어트입니다. 비만세균, 이 말을 좋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비만세균. 비만세균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비만세균 얘기하기 전에 세균, 내 몸에 세균이 얼마나 있나, 이걸 아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세포 수가 60조에서 한 100조 이 정도 됩니다. 60조 개에서 한 100조 개. 그런데 내 몸에 있는 세균은요, 그보다 10배가 많습니다. 한 1000조 정도 됩니다. 1000조 개 정도. 무게로 따지면은요, 세균의 무게를 다 합쳐서 따져보면은 한 1kg에서 2.3kg, 많은 사람들은 한 2.3kg도 됩니다. 고기 한 근이 600g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기 2근에서 고기 4근 정도를 우리는 세균으로 내 몸에 가지고 있는 거죠. 온몸에 있는데요. 온몸에 있는데 피부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데가 장이죠. 장은 이제 입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입에도 많죠. 요건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식도를 내려가서 위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산이라는 게 있어서 다 세균도 전부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이지장, 소장, 여기 이제 점점 이제 세균이 많아지죠. 그러다가 제일 많이 사는 데가 대장입니다. 거의 전체 세균의 99%가 대장에 살고 있다고 봐도 되죠. 한 500종 정도가 대장에 사는데요. 그렇다고 다 많은 건 아니고요. 40종 정도가 대장에 사는 세균의 한 90%를 이룹니다. 우리가 배변을 하잖아요. 그 배변은 음식물 찌꺼기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요. 음식물 찌꺼기가 반이고요. 소화되고 남은 게 반이고, 남은 반은 뭐냐면은 그게 세균입니다. 장에 사는 세균이 이제 죽어서 배출되기도 하고, 살아서 배출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배출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비만 세균이 과연 뭘까요? 이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사실 과학적으로는요, 비만세균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요, 비만세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용어거든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요, 미국의 제프리 고든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두 개의 굉장히 획기적인 연구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비만자가 있고 이제 정상자가 있잖아요. 이 두 사람들의 변을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비만자에는 어떤 균이 더 많고 이 정상인군에는 어떤 균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이제 관찰을 한 거죠. 그 어떤 균이 뭐냐면은 설명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비만인군에 더 많은 세균은요, 포미큐티스라는 겁니다. 포미큐티스. 그냥 그대로 읽으면은 피르미 큐티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또 정상인군에 더 많은, 사실 더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정상인군에 많은 것은 박테로이디티스, 박테로이데테스 이렇게 읽기도 하죠. 포미큐티스, 박테리오데테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균의 이제 균형인데요. 어느 정도냐면은 비만인 사람들한테는 이 포미큐티스가 90% 이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상인군한테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포미큐티스가 더 많긴 합니다. 포미큐티스가 한 70%, 그리고 이 박테로이데테스가 한 20%. 이게 이제 정상인군의 장내 세균의 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고담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비만자가 감량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감량을 시켰어요. 그래서 절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감량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검사를 했더니 과연 이 포미큐티스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테로이데테스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인에 가깝게 줄였더니 다른 정상군과 마찬가지로 포미큐티스가 한 70%, 박테로이데테스가 한 20%를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획기적인 연구를 한 거죠. 이 사람이 또 다른 연구를 했어요. 그게 다른 연구가 뭐냐면은 이제 쥐를 가지고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비만인 쥐가 있고 정상인 쥐가 있어요. 정상 체중인 쥐가 있습니다. 이 비만인 쥐의 장내에서, 대장에서 대장에 있는 균을 갖다가 추출을 했어요. 또 정상인 쥐의 대장에서 균을 추출을 했어요. 이렇게 추출한 세균을 가지고
이식을 했습니다. 어디다 이식했냐면은 이제 무세균 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는 그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쥐가 있는데 처음부터 세균 없이 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세균이 장내에 없습니다. 그런 쥐에다가 이식을 했어요. 먹인 게 아니고 이식을 한 거죠. 네, 먹이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다 죽어버리니까 이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식을 해가지고 이식을 했더니 희한하게요. 비만인 쥐에서 추출한 세균을 이식한 쥐는 비만이 되고요. 정상인 쥐에서 추출한 세균을 이식한 무균 쥐는 그냥 정상이 되더라는 거죠. 네, 그럴듯하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쥐에서 어떤 균이 비만을 일으켰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균으로 나온 거는 이제 포미큐티스 아니겠어요? 그래서 포미큐티스가 이게 비만을 일으키는구나 라고 얼뜻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2015년에 한국의 한 TV에서 이 소재를 발탁을 했어요. 이거 괜찮은 소재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제목을 냈냐면은 비만 세균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비만 세균이다. 그래서 살이 찌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잘못이 아니고 이 비만 세균이 내 몸에 있기 때문에 비만이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얘기를 하다가요, 그 출연자 중에 아마 이 개그맨이라고 생각하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또 한술 더 떠서 뚱보균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비만세균 아니면은 뚱보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이 나왔는데 그 주장이 이제 이런 겁니다. 비만세균이 독소를 만들어서 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뇌를 자극해서 내 몸에 건강에 안 좋은 음식, 즉 살찌는 음식을 먹게 한다. 이게 이제 주장이죠. 그래서 이것은 비만이라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이 비만 세균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살찌는 체질이, 그러니까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은 정말 있다. 왜냐하면 비만 세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겠어요. 이게 내 잘못이 아니고 내 몸에 있는 세균의 잘못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나는 정말 적게 먹어도 살찐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네, 자기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조금 덜 먹긴 하지만은 많은 물 먹어도 살이 찌는다고 하는 분들의 그 주장은요, 사실 알고 보면은 자기가 먹은 것을 기억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위안이 되겠어요. 네, 이게 나는 정말 억울하다. 네, 그런데 그게 세균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안이 되고 이 이론에 얼마나 환호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모든 종편을 비롯해서 모든 TV가요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럽니다. 지금까지도 아마 심심찮게 이 주제를 갖다가 다루는 TV 프로그램을 갖다가 아직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주장까지 하는 TV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만은 세균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 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본 많은 시청자들이 이제 질문이 뭐겠어요? 네, 그래서 질문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비만 세균을 없앨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비만 세균을 없애면은 내 비만이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믿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비만 세균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비만 세균에 대해서는요, 잠시 또 보류를 하고요. 잠시 유산균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유산균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유산균, 다른 말로는 이제 젖산균입니다. 음식을 분해해서 젖산, 유산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만들어내는 세균, 이걸 갖다가 이제 유산균이라고 하죠. 또 이런 과정을 이미 익히 아시겠지만은 발효라고 합니다. 발효. 그러니까 유산균이 음식을 분해해서 젖산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발효고요. 그것을 하는 게 유산균이죠. 대표적인 세균은요, 락토바실러스입니다. 네, 락토바실러스 많이 들어보셨죠? 또 하나는요, 비피도 박테리움.
네, 이것도 이제 두 대표적인 유산균입니다. 또 혹시 카스피의 요구르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것도 이제 유산균인데요. 뭐 크레모리스라고 하는 뭐 유산균입니다. 하여튼 이제 많은 유산균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요, 우리 음식에는요, 이미 유산균이 너무나 많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에는요, 유산균이 다 들어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음식이 김치, 깍두기, 이거죠. 된장, 뭐, 청국장. 거기에는요, 어마어마한 양의 유산균이 이미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거의 뭐 유산균을 먹고 산다. 이래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기본 음식에 그렇게 유산균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기본 음식에 이렇게 유산균이 많죠. 단지요, 김치찌개, 된장찌개에는 없습니다. 네, 김치, 된장에는 있지만은 왜 그런지는 아시죠? 네, 끓이면은 다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치찌개, 된장찌개는 없지만은 김치, 된장, 뭐 깍두기 여기에는 뭐 굉장히 많다. 이렇게 우리들은 충분히 유산균을 먹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다른 식품과 유산균 제제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다른 식품이 뭐냐면은 우유 식품입니다. 우유 자체에는 이제 유산균이 없는데 이걸 발효를 하면은 유산균 넣고 발효를 하면은 유산균이 많아지겠죠. 그게 요구르트하고 치즈입니다. 그래서 요구르트는 뭐 요플레라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요구르트는 아시죠? 이렇게 떠먹는 요구르트도 있고 맛있는 요구르트도 있고요. 치즈도 뭐 까망베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이 붙은 치즈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게 다 발효됐습니다. 그래서 좀 퀴퀴한 냄새가 나거나 뭐 야릇한 맛이 느껴지는 거. 그냥 보통 치즈에는 좀 적은데요. 네, 그러니까 맛이 좀 시큼하다. 뭐 이러면은 대부분 다 이게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치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케피르라고 들어보셨어요? 케피르 요구르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티벳 버섯이라고 합니다. 티벳 버섯 이렇게 보면은 이제 버섯같이 생겼어요. 근데 사실 버섯은 아니고요. 거기에는 유산균이 들어있고 효모가 들어있고 다당체가 들어있고 이게 이제 모여가지고 버섯 모양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우유가 들어가면은 이제 요구르트가 됩니다. 그걸 거기다 우유를 넣어서 이렇게 발효를 시키면은요. 그게 이제 케피르라고 하는 요구르트죠. 자, 다 우유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등장한 게요. 유산균 제제죠. 대개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액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분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캡슐에 들어있기도 하고요.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거의 다가 유산균 그 자체입니다. 거기에는 뭐 우유나 이런 건 들어있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요. 뭐 이눌린이라든지 올리고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같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뭐 식품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약같이 또는 파우더같이 이렇게 삼키게 돼 있죠. 요건 이제 대부분 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유산균은 뭐 왜 등장을 하겠어요? 아까 이제 비만세균은 이제 나를 살찐 음식을 먹게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해균이다, 나쁜 균이다. 그러면은 유산균은 좋은 균이다 또는 유익균이다. 그래서 유산균을 먹으면은 아까 비만세균은 나쁜 음식을 먹게 하는데 유산균을 먹으면은 좋은 음식을 먹게 한다. 이게 이제 주장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비만세균, 그 다음에 유산균에 대해서 다 아셨으니 정말 비만세균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비만세균은 이제 아까 연구는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비만세균은 퍼미큐티스다. 네, 이게 퍼미큐티스가 하나의 세균은 아닙니다. 이제 퍼미큐티스 강이 됩니다. 여러분들 개, 문강, 목과 속종 아시죠? 그러니까 동물계, 식물계, 미생물계. 그 밑에 이제 문이 있습니다. 그 밑에 강이 있거든요. 퍼미큐티스는 강이죠. 퍼미큐티스 강. 네. 그런데 유익균이라고 하는 조금 아까 이제 락토바실러스가 유산균이니까 유익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락토바실러스가 어디에 속하냐 하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퍼미큐티스 강에 속한 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재밌죠? 그리고요, 비피도박테리움. 네, 비피도박테리움도 유산균 중에 하나잖아요. 이건 또 어디에 있느냐? 이제 같은 문에요. 개문 같은 문에 퍼미큐티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옆에 뭐가 있냐면은 액티노박테리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피도박테리움은 액티노박테리움 속에 있는 하나의 또 균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익균이라고 하는 게 아까 연구에 따르면 유해균 속에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애매모호하죠. 네. 또 두 번째를 생각해 볼까요? 네. 아까 이제 실험에서, 네. 그래서 이제 비만자를 갖다가 감량을 시켰더니, 포미큐티스가 줄고 박테로이데테스가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만세균이 이게 원인이겠어요? 결과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감량을 하면은요, 네. 그게 비만세균이라고 한다면은, 감량을 하면은 비만세균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바뀐 거죠. 과연 비만세균을 없애면 내가 감량이 될까요? 근데 그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감량을 해야 비만세균이 없어지는 거죠. 또 무균지에 대한 실험, 이건 또 사람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실험상으로 쥐는 무균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물론 이제 태아는 균이 없습니다. 몸 안에 균이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산도에서부터 세균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점점 한 2세 반 정도 되잖아요. 한 3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른과 똑같은 세균을 몸 안에 갖게 됩니다. 그 사이에 계속 늘어나서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무균 상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많은 세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한 그 실험이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쥐는요,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준 대로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도 있고 욕구도 있는 거죠.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험이 사람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먹인 게 아니고 이식을 했잖아요. 장으로 직접 이식을 했거든요. 네, 이런 실험을 한 거죠. 지금 우리가 유산균을 갖다가 장에다 이식을 하나요? 네, 이식하지 못하죠. 입으로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캡슐에 넣어가지고 위에서 소화되지 않게 해서 장까지 가게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실험과 똑같이 된다는 것은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주장대로, 그러니까 유산균 식품 또는 유산균 제제를 갖다가 뭐 어떻게든 복용을 하면은, 섭취를 하면은 감량이 되느냐? 네. 이런 연구를 한 사람들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감량이 됐다는 보고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네, 희한하죠. 네, 10년 전에 그런 연구가 있었으니 다들 관심이 있지 않겠어요? 네, 유산균 또는 유산균 제제를 해서 감량시킨다. 이런 연구를 하면 얼마나 대박이 나겠어요. 핀란드에서 한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산모한테 먹였던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산균 제제를. 근데 결과를 봤더니 본인은 뭐 감량에 차이가 났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제 이 체지방량 있잖아요. 체지방률의 퍼센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29, 28, 27. 이건 차이가 아니거든요. 네, 이걸 차이라고 보고를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이게 거의 유일무이하고요. 네, 그나마, 네, 그런 연구 자체가, 이게 입증된 연구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아까 그런 주장에 따라서 유산균 다이어트를 하자, 이렇게 해라 라는 이제 그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니까요, 뭐 이런 방법이더라고요. 첫 번째, 식사를 주로 요구르트더라고요. 유산균 식품으로, 네, 김치 깍두기는 아니고요. 유산균 식품으로, 그러니까 요구르트 식품으로 대체하자. 아무래도 요구르트 식품이요, 한 끼 식사보다는 이 칼로리가 적겠죠. 네, 그리고 대체하자고요. 또 미니 금식이라는 걸 하라. 그러니까 미니 금식은 아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뭐 하루에 한 끼나 두 끼 정도 많이 먹는 끼를 갖다가 그걸로 대체를 하라는 거고요. 미니 금식은 뭐냐면은 날을 잡아가지고 그냥 유산균만 먹어라. 이거더라고요. 유산균 다이어트라는 게. 두 번째는 그냥 그 식사하기 전에 유산균 제제를 먹어라.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이런 방법을 또 제시를 하더라고요. 해독 다이어트. 해독 다이어트에다가 아까 유산균 그 액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타서 먹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해독 다이어트죠. 네. 그래서 해독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 있죠. 뭐 이런 방법인데요. 이게 결국 뭐겠어요? 이론은 뭐 비만세균 없앤다, 뭐 이런 뭐 유산균이 좋다, 이런 이론인데, 그래서 유산균을 먹으면은 이제 건강 식사를 하게 된다, 이런 이론인데, 살펴보세요. 뭐냐 하면은요, 뭐 안 먹으란 얘기예요. 덜 먹으란 얘기거든요. 이걸 대체해서 덜 먹으란 얘기입니다.
네, 덜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면 욕구가 억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합니다. 언제든지 뭐 어떤 분은 3일하고 어떤 분은 일주일하고 어떤 분은 뭐 한 달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고 나서는 그냥 억지로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네, 내가 욕구를 억제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다시 이제 그게 폭발을 해서 폭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폭식한 걸 갖다가 우리가 요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억제해서 폭식을 하게 되는 거죠. 유산균 다이어트의 감량 효과? 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요, 네, 유산균으로는요, 감량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 유산균 식품이 맛있어요? 그러면 맛있게 드세요. 오히려 이걸로 감량하겠다기보다는 그냥 맛있게 드시면 오히려 네, 욕구가 충족돼서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